2000년대 웰빙부터 2010년 초에 힐링, 2017년 들어서는 욜로. 욜로는 요컨대 한 번 사는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겁게 살자는 말. 즉 지금 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결과 맛집 탐방이나 혼술하기 또는 셀프 인테리어로 카페가 성행하게 되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문화 현상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소액행이 지고 아부하, 아주 보통으로 하루 잘 보내면 된다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아부하가 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요소에는 삶의 희망보다는 살고자 하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자 하는, 다시 말해 절망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지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지쳤는가? 입시, 영어 공부, 미라클 모닝, 자기 개발서, 유튜브에서 잠도 안 자고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 등등등,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 지친 거죠.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책 이원석이라는 분이 지은 내용을 소개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수많은 자기 개발 교재와 상품들을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눠서 정리한다. 하나는 신비적 패러다임, 다른 하나는 윤리적 패러다임이다. 두 개의 패러다임을 두고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 기독교의 특정 양식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닌 것 같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개신도인에서 금명과 금욕을 통한 현세의 성공을 곧 구원의 증거로 추구됐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금명과 금욕, 하루에 4시간 자면 실패하고 3시간 자면 성공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똑같은 패러다임이죠. 윤리적 패러다임은 여기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본적 힘을 신뢰하며 원하는 바와 관련된 외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다른 환경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은 스스로 성실한 노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유럽보다 미국이 더 자기 개발서나 자기 개발 유튜버가 많은 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영어 강사, 다른 과목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영어 강사나 다른 인터넷 강사들이 자기 개발서를 뛰어넘는 그러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정신교육, 다시 말해 자극을 줘요. 그 자극을 여러분 동기라고 착각하고, 거짓 동기죠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와 영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영어 열심히 단어 외우고 표현법 외워도 문법을 외워도 되는 사람은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똑같이 해도. 다시 말해 열심히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국어를 하지 않아도 영어를, 우리말을 잘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언어입니다. A great number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렇죠. 한국도 그럽니다. 미국의 영향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have chosen up out of relentless treadmill. 뭐 하려고 합니까? up out of, 빠져나오려고 하죠. 끊임없는 반복적인 일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죠.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은 known variously,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downshifting, 다시 말하면 좀 스스로 돈을 포기하는 거죠. downshifting, enoughnism, 소확행과 비슷하죠. 이 정도로 만족하자. voluntary simplicity, 자발적 단순화. 우리 자발적 단순화가 뭐가 있을까요? 다운시프트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나요? 미니멀리즘도 비슷한 거죠. 다 같은 개념. 이런 접근법은 사실 involve embracing shift. 뭐를 포용한 겁니까? 바로 변화. toward working less. 덜 일하고 spend less. 덜 쓰는. 이런 쪽의 로의 어떤 전환을 포용한 거죠. Sometimes it happens voluntarily. 때때로 그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Other times, 또 다른 때는 after someone lose a job, 어떤 사람이 잡을 잃고 나서 decide to make it start of new relationship to work. 그 잡을 잃은 것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과의 관계의 시작으로 결정한 후에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다운시프팅 하거나 아니면 소확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미니멀리즘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레민지처럼 Downshifters choose to prioritize leisure. 공통적으로 이 Downshifter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prioritize 우선순위를 레저에 둬요. 그래서 카페가 성행한 이유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레저에 우선순위를 두고 커뮤니티 빌딩 어떤 모임 같은 것을 구축하고 그래서 산행이 많아졌죠. 자전거 동호회도 많고요. 이런 거 다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우니까 뭔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크고자 하죠. And health 건강을 accumulating more stuff 더 많은 어떤 물건이나 더 많은 어떠한 것들을 축적하기보다는 건강에 더 주안점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것과 너무 유사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Some make a slight adjustment 어떤 사람도 약간 조정을 하기도 해요. such 이를테면 buying used clothes 중고의 의류를 사거나 아껴 쓰는 거죠. 아나바다 some of their own food 그들 자신만의 음식을 재배하거나 텃밭을 얘기하는 거죠. 텃밭 바이킹을 타거나 등산하거나 다 같은 거죠. 등산 instead of driving work 일하러 운전하긴 대신에 등산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자전거 동호회 다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왜 계속 산만을 가고 있는가 직업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약간 씁쓸하죠. Others take greater step 또 다른 애들은 더 큰 그러한 스텝을 밟아봅니다. 이를테면 adjusting spending patterns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죠. Live well, far more less, far less money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잘 살 수 있는 So 그래서 they can work part-time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결국 파트타임 뭐예요? 정규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죠. 자연인이다.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이다 보시면은 삶에 지쳐서 산으로 도피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친 거예요. Some sharing housing 일부는 주택을 공유하거나 car 또는 other big ticket items 다른 큰 돈이 드는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도 하죠. The focus is not doing without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enhancing non-material aspect of their lives 그렇죠. 뭐뭐없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강화시키는 겁니까? 비물질적 측면 삶의 비물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그 포커스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신승리. 물질적으로 못 채워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Which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엔 정신적으로 evidence supporters. 뭐 증거도 그렇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The greater source happiness. 행복의 더 큰 소스이며 security anyway. 어쨌든 안정감도 더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면 편안해져요. 그러나 이것도 하셔야 돼요. 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허용이다.
허영이다 라고 누가 말했죠? 바로 까미가 말했죠. 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건 허영이다. 결국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 정신에서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것은 내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원죄가 있다. 여러분들은 원죄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50% 이상은 태어난 나라가 결정하죠, 행복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더 괴롭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더 괴롭겠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시죠. 그리고 부모님 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그 하버드 교수인가요? 하여튼 거기 따르면 제가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게 50%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기 주변에 어떤 엄마 아빠의 어떤 재력이나 뭐 기타 등등 그 나머지 10% 정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는 반드시 유전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동시 통역사가 되는 것도 동시 통역사 중에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기독교 정신적인 자기계발서는 여러분들 인생을 피폐하게 오히려 만들 수 있다. 근데 하는 동안에는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행복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영어 포기한 사람이 90% 이상인 건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영어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나 문법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그만하시고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뭐 듣기 하면 꼭 이렇게 뭐 발음, 뭐 연음, 뭐 그런 거 하고 뭐 반복해 들어라 하는데 그거 고통입니다. 이 반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이거와 딱 동요. 금명과 금욕을 통한 현세의 성공을 구원해 보기 때문에 이게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든 사회 강사든 뭐 수학 강사든 간에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건데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죠. 그거를 버리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기 싫어지잖아요. 하면 된다 그러면 괜히 유혹당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교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열등한 게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달리기 잘하지만 우사인 볼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쪽 세계로 가면 안 되는 분도 있고 어정쩡한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은 다른 쪽을 잘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한다든지 사업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글을 잘 쓴다든지 기타 등등 행동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딜 떠난다든지 막 빠니버스 같은 경우가 인도 여행을 가서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대가 받쳐줘야 돼요. 한국이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북한에 있었다면 쓸모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성공해도 네 잘나 성공한 거 아니다 라는 걸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